잔디밭 잔혹사. 그대의 사랑스런 반려견 응아 좀 치우고 가지? 뽀삐가 잔디밭 한가운데로 들어가더니 자세를 잡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생리적인 현상이죠. 배변 주머니를 꺼내는 대신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뽀삐의 목줄을 당겨 서둘러 자리를 뜹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평화의 가면을 벗기는 어쩌면 아주 가깝고도 불편한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죠. 참 평화로워 보입니다. 도심 속 성냥갑 같은 아파트 단지 사이로 기적처럼 가꾸어진 초록빛 녹지 산책로입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아이들이 걱정 없이 잔디밭을 뒹굴고 어르신들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담소를 나누십니다. 반려견과 함께 교감을 나누는 이들의 모습도 보이죠. 현대인들이 꿈꾸는 지친 일상을 치유받는 안식처의 전형적인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은 아주 위태로운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조금만 낮춰서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그 잔디밭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합니다. 잘 가꾸어진 잔디 곳곳에 남겨진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흔적들. 누군가는 비명을 지르며 피하고 누군가는 익숙한 듯 한숨을 쉬며 모른 척 지나갑니다. 이 아름다운 공간이 사실은 누군가의 이기심이 싸질러 놓은 오물로 멍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지독히도 불편할 겁니다. 비위가 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뜨끔해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아파트 한복판, 누구나 걷는 그 길에서 벌어지는 이 소리 없는 전쟁. 이것은 단순히 개 한 마리의 배변 행동이 아닙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는 사람의 선택이 만든 문제, 그 이면에 뿌리 깊게 박힌 미성숙한 책임감과 무서운 이기심에 대한 고발입니다. 설마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공동체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지금부터 그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아파트 단지 CCTV에 포착된 장면입니다. 60대 주민 이철수 씨가 자신의 반려견 뽀삐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뽀삐가 잔디밭 한가운데로 들어가더니 자세를 잡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생리적인 현상이죠.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보리를 마친 뽀삐는 개운한 듯 몸을 터는데 주인인 이철수 씨의 행동이 수상합니다. 그는 배변 주머니를 꺼내는 대신 고개를 돌려 사방을 힐끗거립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뽀삐의 목줄을 당겨 서둘러 자리를 뜹니다. 잔디밭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물만이 덩그러니 남겨진 채 말이죠. 하지만 운이 없게도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파트의 관리소장 김정숙 씨입니다. 그녀는 헐떡이며 달려와 이철수 씨를 막아섭니다. 아저씨, 거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개가 똥을 쌌으면 치우고 가셔야죠. 뭐라는 거야? 잔디밭에 걸음도 대고 좋지. 아파트 관리비에 청소 용역비 내고 있잖아. 현행범으로 붙잡힌 상황. 보통의 사람이라면 무안해하며 사과하고 치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철수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우리 공동체의 숨통을 조르는 악마의 논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에이 소장님 왜 그렇게 유난을 떠세요? 여기가 잔디밭이잖아요. 잔디밭. 강아지 똥이 자연의 일부 아닙니까? 비 오면 다 씻겨 내려가서 식물한테 좋은 거름이 되는 거예요. 거름. 뭘 째째하게 이런 걸 가지고 그래요. 거름이라니요. 도심 아파트 잔디밭에 방치된 애완견의 배변은 거름이 아니라 기생충과 세균의 온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철수 씨의 배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을 정당화하기 위해 돈의 논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말이야, 우리가 아파트 관리비 꼬박꼬박 내잖아요. 그 관리비에 청소 용역비, 단지 가꾸는 비용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치우고 해야지 바쁜 나더러 일일이 그걸 다 치우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순간 김 소장님은 깊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책임을 돈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 공동 공간은 누구의 것도 아닌 공간이기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 이 미성숙한 사고방식이 바로 우리 잔디밭을 오물밭으로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소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합니다. 아저씨 관리비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내는 돈이지 아저씨의 무책임한 행동을 뒷감당하기 위해 내는 돈이 아니에요. 청소하시는 분들은 단지 전반을 관리하시는 거지 아저씨에게 똥 치우는 노예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이에요. 아저씨 가족이 노는 곳이라도 걸음이라며 방치하실 겁니까? 나 참 개똥 한번 싼 것 같고 되게 유난 떠는 구만. 당신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다음번 재계약할 때 소장진 못 해먹어. 그렇게 이철수 씨는 큰소리치고 코웃음을 치며 뽀삐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벼. 결국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주민들 간의 깊은 감정의 골만 남기게 됩니다.
강아지의 분변이 즉동이 걸음이 된다는 위험한 착각. 자, 여기서 잠시 이철수 씨가 주장한 걸음 논리를 과학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견주가 이 핑계 뒤에 숨곤 하죠. 과연 애완견의 변은 잔디의 좋은 걸음일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단호합니다. 절대 아니다입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쓰는 걸음은 초식동물의 분변을 장기간 발효시켜 만듭니다. 반면 애완견은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합니다. 육식동물의 변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 산성이 매우 강합니다. 이 강산성 변이 잔디 위에 방치되면 걸음이 되기는커녕 잔디의 잎을 태워버리고 뿌리를 썩게 만듭니다. 잔디밭 곳곳에 노랗게 죽어있는 동그란 자국들, 그게 바로 애완견의 소변과 대변이 만든 죽음의 흔적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위생 문제입니다. 애완견의 변에는 톡소카라 같은 기생충 알과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 수많은 병원균이 득실거립니다. 이것들이 잔디밭에 방치되면 흙과 뒤섞이고 먼지가 되어 공기 중으로 떠다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뒹굴고 공놀이를 합니다. 흙 묻은 손을 입에 넣기도 하죠. 여러분의 반려견이 싸고 간 걸음이 사실은 이웃집 아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세균 폭탄이었던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철수 씨가 말한 자연의 일부가 가진 추악한 진실입니다. 무너진 기준, 방치된 동심. 누가 아이들을 울리는가? 이야기는 또 다른 피해자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가장 약한 존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가 저무는 어느 저녁 벤치에 앉아 쉬고 있던 엄마 서연 씨와 신나게 잔디밭을 뛰어놀던 4살 민준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민준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단지를 가득 채우던 순간 갑자기 웃음소리가 멈추고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으앙, 엄마 이상해. 발이 이상해. 깜짝 놀란 서연 씨가 달려갑니다. 민준이는 자리에 주저앉아 자신의 운동화를 가리키며 울먹이고 있습니다. 서연 씨가 아이의 신발 밑창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고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운동화 밑창 깊숙한 홈 사이로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쾌한 형체가 지시겨져 있습니다. 냄새는 또 어떻고요? 서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물티슈를 꺼내 닦아보려 하지만 홈에 낀 오물은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무섭고 더럽다며 자지러지게 웁니다. 엄마 이거 뭐야? 똥이야. 더러워 으앙. 엄마 이거 뭐야? 4살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서연 씨는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무책임이 아이의 신나는 하루를 송두리째 앗아가고 씻을 수 없는 불쾌한 기억을 남긴 것입니다. 이 광경을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쯧쯧 더러워라 누가 또 저래 놨대? 혐한 찰뿐 누구 하나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저런 기본이 안 되는 인간. 지 개만도 못한 거야. 지게 같은 거야. 서연 씨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속으로 수없이 외칩니다. 대체 어떤 양심 없는 인간이 자기 개만도 못한 양심을 가진 거 아니야. 하지만 그녀 역시 그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괜히 견주들과 얼굴 붉히며 싸우기 싫어서 유난 떠는 엄마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침묵을 선택합니다. 불편하지만 참아내는 것, 그게 이 아파트의 무언의 약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기준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이기심은 더욱 당당하게 둥지를 틉니다. 밀폐된 공간, 사라진 배려. 엘리베이터의 악취. 마지막 에피소드는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공간 엘리베이터에서 벌어집니다. 저녁 시간 산책을 마친 주민들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합니다. 좁은 공간 안에 주민셋과 대형 경골든 리트리버를 데리고 탄 주인 박진우 씨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코를 찌르는 강렬한 악취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아마 강아지가 산책 중에 오물을 밟았거나 몸에 묻혀온 모양입니다. 냄새는 순식간에 숨을 막히게 합니다. 주민들은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대놓고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고 누군가는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립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무거운 침묵과 불쾌감으로 가득 찹니다. 그때 견주 박진우 씨가 머쓱한 표정으로 입을 엽니다. 사과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가 오늘 산책을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잔디밭에서 뒹굴다가 뭐가 묻었나. 냄새가 좀 나죠. 애가 원래 좀 예민해서 오늘 오전에 목욕을 못 시켜서 그래요. 바로 올라가서 씻길게요. 다들 동물 좋아하시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이해해달라. 박진우 씨의 이 요구는 배려가 사라진 현대사회의 일면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반려견이 예민해서 목욕을 못 시키는 사정은 개인의 사정입니다. 그 사정 때문에 타인이 밀폐된 공간에서 악취를 견뎌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불편함을 느끼는 쪽이 오히려 옹졸한 사람이 될까봐, 동물을 싫어하는 냉혈한이 될까봐 눈치를 보는 상황. 배려는 사라지고 무리한 요구만 남은 현장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주민들은 도망치듯 내립니다. 박진우 씨는 끝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개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주민들의 진정으로 뽀비 견주 이철수 씨 사건은 법정까지 가게 됩니다. 단순한 배변 문제가 아니라 기본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주민들과 별거 아닌 걸로 유난을 떤다며 억울해하는 이철수 씨. 엄숙한 법정에서 판사는 이철수 씨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피고는 본인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의 사소한 실수라고 생각합니까? 아파트라는 공간은 수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질서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때 비로소 유지됩니다. 피고가 버리고 간 것은 오물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공동체 의식입니다. 법은 피고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법정에서 이철수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지막까지 중얼거립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괜찮다는 생각, 이 아니란 이기심이 우리 사회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반려견이 잔디밭에 남기고 간 그 한 번의 행동,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너뜨리고 있는 최소한의 사람다움의 선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기준을 남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반려견을 사랑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책임 없는 사랑은 결국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가학행위일 뿐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의 문제입니다. 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기준은 하나입니다. 개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개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